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론트엔드 코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무한 스크롤이라는 기능이 있죠. UI 컴포넌트 개발할 때 자주 쓰이는 만큼 구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약간의 CSS를 사용해서 구현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가 약간 가미해서 응용할 거니까 혹시 보시다가 패턴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업로드한 최근 영상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HTML 파일 잠깐 보고 시작을 할게요.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HTML 파일이고요. 여기 스타일 태그에 보면 기본 CSS 정도만 미리 이렇게 작성을 조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 photos.라는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이 photos.라는 이 div 안에다가 우리가 이 사진들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한 스크롤을 이제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우측에 보면은 이게 지금 JSON placeholder라는 mock API를 지원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photos라는 endpoint를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뭐 앨범 ID, 타이틀, URL, 뭐 썸네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은 썸네일 이미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죠. 여기 엔트리가 아마 한 5,000개, 그죠? 5,000개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을 거고 일단 대다수의 이런 유형의 API들은 이제 파라미터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API 같은 경우는 이제 page 그리고 limit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복사해서 자, 자동 완성이 됐는데 지금 underscore page 1 그리고 underscore limit 10 하면은 자, 볼게요. id가 지금 1로 시작해서 이제 10으로 끝나요. 딱 10개씩. 그리고 페이지를 만약에 2번으로 바꿔보면 자, 보면 id가 지금 11부터 자, 20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은 무한 스크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크롤을 할 때마다 이 네트워크 요청을 해서 사진을 10개씩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지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다시 HTML로 넘어와서 일단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크립트 태그이 자, 이제 출력이 되는지 먼저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console.log 해주고 여기다가 뭐 hello 이렇게 해주고 자, 저장을 하고 자, hello라고 나왔죠. 지금 너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가장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우리가 이 사진을 요청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API에서. 그래서 일단 fetch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get photos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파라미터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계속 파라미터로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일단 URL 같은 경우는 URL은 여기서 갖고 올게요. 얘를 복사를 해오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페이지였죠?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그리고 리밋 같은 경우는 10개씩 사진 10개씩 이렇게 기본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오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return 이제 fetch 해주고 URL에다가 then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가 있겠죠? response.json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fetch 함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잠깐만요. 는 표시를 하나 빼먹었네요. 네. 자, 일단 준비가 된 것 같고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get photos 하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숫자 1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en data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저장을 해주고 자, refresh를 하면 네, 10개의 데이터가 지금 출력이 잘 되고 있고 아까 보았던 우리 필드들이 나오죠, 여기에.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제가 원하는 이제 필드만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썸네일만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턴 받은 이 get photos에서 리턴 받은 배열을 거기다가 우리가 매핑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map photos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배열에서 요 필드 있죠, 요거 이 프로퍼티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hotos라는 배열을 받아서 return photos.map을 해주고, 그 다음에 photo에다가 얘는 이제 URL이라고 해줄게요. URL은 이제 photo.thumbnail URL.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map photos 이렇게 해주고, 그쵸?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자, 리프레시를 하면, 네, 보는 것처럼 매핑이 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만 이제 사용을 하겠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매핑까지는 다 준비가 됐고, 일단 이제 변형 쪽은 끝났으니까 이제 HTML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화면에 그리려면 일단 이 이미지 태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또 매핑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지금 사진을 받아와서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reate image element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hoto 필드 있죠. 요 정보를 하나 가져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document create element 해주고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 줘. 그쵸?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이제 source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매핑한 UR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photo.url이 되는 거고, 그죠? 다 됐으니까 이미지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태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이미지 태그를 자, 매핑 작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photo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사진에 이 create image element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적용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create photo element라고 해주고, 얘는 배열을 받아와서 photos에 맵을 돌려주는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든 이 create image element 있죠? create image element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return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다시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map photos 데이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create image element하고 test data의 첫 번째, 일단 이 이미지 태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잘 작동하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해주고, 자, 리프레시를 하면 네, 나왔네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거고, 이제 얘가 지금 개별적인 거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이 매핑 펑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create photo element 있죠? 그래서 얘로 만약에 여기서 create photo element 해주고 여기다가 test data 넣어주면은 저장을 해주고, 또 에러가 났는데 잠깐만요. test data 어디서 지금 에러가 났지? 네, 여기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보는 것처럼 10개의 이미지 엘리멘트들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미지 엘리멘트들을 취합을 했잖아요. 이 취합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 그거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최종 단계인데, 여기에 append photo element라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photo element 같은 경우는 방금 오른쪽에 우리가 봤던 얘네들이죠. 이 이미지 엘리멘트들을 여기다 전달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멘트, 어디다가 우리가 얘네들을 그려줄 건지, 여기 위에 보는 이제 photos라는 div 엘리멘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멘트가 있다면 여기에 append를 해줘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photo element가 되는 거예요. 네. 저장을 하고,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API를 통해서 이제 fetch를 해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받아온 배열을 우리가 다시 매핑을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고, 여기 지금 두 군데 있죠. 이제 create image element하고 create photo element로 이렇게 이미지 엘리멘트들을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최종적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단계죠. 여기가 지금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네들을 실험 삼아서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워주고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mapped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photo element test 이렇게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create photo elements죠. 그리고 여기에 mapped 매핑된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는 함수를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에 append photo element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서 만든 photo elements test라는 배열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면에 그려줄 이 해당 노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document query selector 해주고 자 id가 photos라는 div element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자 브라우저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10개의 이미지들이 잘 출력이 되고 있죠.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얘를 일단 지워주고 교통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기능별로 우리가 함수들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getPhotos라는 함수를 제외하고 얘는 지금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순수 함수들입니다. 지금 이제 얘네들을 합쳐서 하나로 합성을 해서 하나의 공정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함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compose, pipeline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쓸 패턴은 이제 pipeline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pip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살짝 변형을 시켜줄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getPhotos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promise를 return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얘는 지금 비동기니까 그쵸?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기 그 synchronous한 함수들을 연속으로 우리가 호출해서 하나의 이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변형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단 기본 틀은 똑같아요. rest 파라미터 사용해서 함수들 받아주고 그리고 argument 여기서 인풋을 받아주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fns에다가 우리가 reduce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결과값 그리고 함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instance of function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result에다가 then 이제 then 콜백을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result를 변형 없이 그냥 return을 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기 값은 이제 promise.resolve에서 초기 인풋을 우리가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처리하는 함수가 promise 함수일 경우에는 이제 result에다가 then callback을 사용해서 반환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result를 반환을 해라 이런 동작 원리입니다. 자 일단 파이프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합성을 해서 하나의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process photos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이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get photos 그죠? API에서 우리가 사진을 받아오고 그리고 map photos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create photo elements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각각의 이제 이미지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반환된 게 이제 photo elements들이에요. photo elements들 받아와서 얘는 지금 호출 방법이 살짝 다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append photo elements 해주고 여기에 전달받은 photo elements를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우리가 이제 target element죠.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 뿌려줄 상위 노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함수로 하나 뽑아와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 엘리멘트를 받아와서 document query selector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엘리멘트를 넣어줘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사용하기도 용이하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id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photos.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실행한다 했을 때 첫 페이지 로드 때 우리가 호출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제 process photos 하고
1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넘버를 여기에다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얘는 이대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페이지 로드 때 얘는 항상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스크롤 이벤트죠. 이 스크롤 이벤트를 넣어줄 건데 자, 일단 윈도우에다가 바로 넣어줄게요.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크롤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익명함수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일단은 이 스크롤 포지션이랑 이 여기 보이는 이 바디 있죠? 이 바디의 높이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크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윈도우의 inner height 그리고 윈도우의 스크롤 y 포지션이죠. 그리고 이제 body height 같은 경우는 document.body offset height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건데 스크롤 포지션 있잖아요. 얘가 이제 body height에 닿을 때 next page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지금 렌더링이 됐는데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 스크롤 포지션이 밑에 닿을 때 이 닿을 시점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들을 뿌려줘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 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get next photos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이제 클로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클로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페이지 넘버링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참조를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페이지라는 이 상태 변수 있잖아요. 이 변수를 밖으로 이제 전역 스코프로 안 빼오고 이 내부에서 우리가 활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는 이제 flag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is fetching 이렇게 해주고 얘는 처음에 false로 시작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process photos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걸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fetching 중이 아닐 경우에만 이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중복적인 호출을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return 자 여기서 이제 클로저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lag 변수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fetching 중이 아닐 때 자, 이럴 때만 이제 fetching을 진행해줘. 그리고 여기서 is fetching을 바로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next page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는 2로 2에서는 3으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process photos를 호출을 해주고 여기 파라미터로 next page를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flag 변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is fetching 같은 경우는 다시 자 false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얘를 이제 여기서 호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get next photos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 로드 때는 이렇게 process photos 해서 1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 이외의 이벤트는 우리가 이 스크롤 이벤트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외에서는 이제 마우스 스크롤에 대비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함수를 계속 연속적으로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다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지금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속 무한 스크롤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 인스펙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 인스펙터 열어서 리프레시 다시 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가 페이지 넘버가 1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밑으로 쭉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2가 됐죠. 그리고 3 페이지 4 5 6 조금 빨리 가볼게요. 7 8 9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잘 스크롤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스트도 다 잘 된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무한 스크롤 기능 같이 구현을 해봤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다뤘었던 함수형 패턴들을 조금씩 응용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지금 보셨던 이 코드 예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